무시당한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라. 정약용 선생은 말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라.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남들도 함부로 대한다. 무시당하는 이유가 상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태도와 행동이 무시를 초대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존중받기를 원한다.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대접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나이만으로 존중받는 시대는 지났다. 존중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남의 존중을 바라는 것은 모순이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가장 낮은 처지에 있었다. 죄인 신분이었고 관리들에게 언제든 무시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무시당하지 않았다. 왜일까? 스스로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바른 자세, 당당한 태도, 확실한 의사표현으로 존엄을 지켰다. 특히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함부로 대접받는 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남이 어찌 나를 귀하게 여기겠는가. 오늘은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5가지 태도를 알려주겠다. 이것만 바꿔도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첫 번째,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한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다. 의견 없는 사람은 존재감도 없다.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존중받는 첫걸음이다. 나이가 들면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다들 하는 대로 할게. 너희가 정해 하며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겸손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무관심이나 무능력으로 본다. 의견이 없는 사람은 투명인간처럼 취급된다. 실제 사례를 보자. 가족 모임에서 식당을 정하는데 한 어르신이 항상 아무데나 좋아라고 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어디 가고 싶으세요? 물어봤지만 몇 번 반복되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아무데나 좋다고 하시니까 하며 어르신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정했다. 어르신은 서운했다. 나를 무시하네 했지만 실은 본인이 의견을 말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었다. 반대로 다른 어르신은 항상 의견을 분명히 했다. 나는 한식이 좋겠어. 조용한 곳으로 가자. 시간은 12시가 좋겠어. 처음에는 고집 센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가족들이 그분을 더 존중하게 됐다. 저 어르신은 생각이 분명하시네 하며 의견을 중요하게 여겼다.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다. 첫째, 아무거나라는 말을 줄인다. 정말 상관없을 때도 하나는 선택한다. 둘 다 좋은데 굳이 선택하면 A가 좋겠어. 둘째, 이유를 함께 말한다. 한식이 좋겠어. 속이 편해서. 셋째, 단호하되 강압적이지 않게 표현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어때? 넷째, 작은 것부터 의견을 말하는 연습을 한다. 특히 손주들 앞에서도 의견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할아버지는 조용한 게 좋아. 할머니는 이런 색이 예뻐하며 취향과 생각을 표현하라. 그래야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한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관리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했다. 비록 죄인이었지만 부당한 요구에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래서 오히려 존중받았다. 두 번째, 경계를 확실히 긋는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다. 선이 없으면 아무나 넘어온다. 경계를 분명히 해야 존중받는다.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 막을지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가족인데 뭐, 친한 사이인데 어른이 참아야지 하며 경계를 허문다. 자녀가 무례하게 대해도 참고, 며느리가 선을 넘어도 참고, 친구가 부담스러운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경계가 없으면 점점 더 무시당한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다. 딸이 아무 때나 물건을 가져갔다.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냉장고를 열고 옷장을 뒤지고 필요한 것을 그냥 가져갔다. 할머니는 가족인데 뭘 하며 참았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중요한 물건도 허락 없이 가져가고 빌려간 것을 돌려주지도 않았다. 어느 날 할머니가 찾던 옷이 없어서 물었더니 딸이 그냥 가져갔다고 했다. 할머니가 서운해하자 딸은 어차피 안 입으시잖아요 했다.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다. 내가 경계를 허문 것이 문제였구나. 다음부터 분명히 말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먼저 물어봐.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마. 처음에 딸은 서운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했다. 시간이 지나자 딸이 달라졌다. 먼저 물어보고 허락을 구하고 존중하기 시작했다. 경계를 긋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다. 첫째, 불편한 것은 즉시 말한다. 참다가 한꺼번에 폭발하지 말고 그때그때 말한다. 둘째, 안 되라고 명확히 말한다. 글쎄, 좀 그런데 같은 애매한 표현은 무시당한다. 셋째, 이유를 설명한다. 왜냐하면 이건 내 것이고 나에게 소중하니까. 넷째, 반복해서 선을 넘으면 결과를 보여준다. 다음에 또 그러면 열쇠를 안 줄 거야. 특히 돈, 시간, 개인 공간에 대해서는 경계가 명확해야 한다. 돈은 이만큼만 빌려줄 수 있어. 방문은 미리 연락하고 와줘. 내 방은 들어오지 마. 당당하게 말하라.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지켰다. 아무리 관리가 요구해도 공부 시간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다. 그 단호함이 오히려 존중을 받았다. 세 번째, 쉽게 사과하지 않는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다. 잘못했을 때는 사과해야 하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과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사과는 존중을 잃게 만든다. 나이가 들면 습관적으로 사과한다. 미안해, 죄송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먼저 사과한다. 평화를 위해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만 너무 쉽게 사과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만만하게 본다. 한 할아버지의 사례다. 손주가 숙제를 안 해서 꾸중했다. 손주가 비쳐서 방으로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마음이 불편해서 할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말했네. 미안해 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손주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할아버지가 잘못했으면서 하며 더 건방지게 굴었다. 다음에는 달랐다. 손주가 또 삐쳤지만 할아버지는 사과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잘못한 거 없어. 숙제는 해야지. 단호하게 말했다. 손주는 처음에 놀랐지만 나중에 먼저 와서 사과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사과하지 않으니 손주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이다. 사과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다. 첫째, 사과하기 전에 내가 정말 잘못했나 자문한다.
둘째, 잘못하지 않았다면 사과 대신 내 기분이 상했구나 하지만 내 말도 틀리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 셋째, 미안하지만 이라는 말버릇을 없앤다. 넷째, 정말 잘못했을 때만 진심으로 사과한다. 특히 의견을 말할 때 제 생각은 이런데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며 미리 사과하지 마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라.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사상과 주장에 대해 결코 사과하지 않았다. 비난받아도 유배당해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은 굽히지 않았다. 그 당당함이 후대에 더 큰 존경을 받게 했다. 네 번째, 부탁을 거절할 줄 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호구가 되고 적절히 거절하는 사람은 존중받는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나이가 들면 거절하기 어렵다. 어른이 도와줘야지, 나이 먹었는데 뭐, 가족인데 당연하지 하며 무리한 부탁도 들어준다. 하지만 모든 부탁을 들어주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받고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도 받지 못한다. 한 노인의 경험이다. 이웃이 자주 차를 태워달라고 했다. 처음에는 가는 길인데 뭘 하며 태워줬다. 하지만 점점 요구가 늘었다. 오늘도 좀, 저기도 좀, 심지어 먼 곳까지 태워달라고 했다. 노인은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정말 피곤해서 오늘은 좀 힘들어서 못 태워줘라고 했다. 이웃은 화를 냈다. 평소에는 잘 태워주시더니 한 번만 부탁했는데 거절하시네요. 노인은 어이가 없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인데, 하지만 이웃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 후로 노인은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 미안한데 오늘은 다른 일정이 있어. 그쪽 방향은 안 가. 분명하게 거절했다. 처음에는 미안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편해졌다. 그리고 이웃도 함부로 부탁하지 않게 됐다. 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다. 첫째, 안 돼를 명확히 말한다. 글쎄, 생각해 볼게 같은 애매한 말은 기대를 준다. 둘째, 이유를 간단히 말한다.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오늘은 안 돼. 다른 일정이 있어. 셋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안 되지만 대신 이건 어때? 하면 결국 뭔가를 해주게 된다. 넷째, 미안해하지 않는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특히 돈, 시간, 노동력을 요구하는 부탁은 신중하게 판단하라. 한 번 들어주면 계속 요구받는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부당한 요구는 거절했다. 관리가 부당한 일을 시키면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 단호함이 오히려 존중을 만들었다. 다섯 번째, 외모와 태도를 당당하게 한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다. 외모는 겉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외모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다. 외모와 태도를 당당하게 유지하는 것이 존중의 시작이다. 나이가 들면 외모에 신경을 덜 쓴다. 나 혼자 있는데 뭐, 늙었는데 꾸며서 뭐해 하며 대충 입고 대충 나간다. 하지만 흐트러진 외모는 사람들에게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되라는 신호를 준다. 두 노인의 비교를 보자. 한 분은 항상 깔끔했다. 외출할 때는 물론 집에 있을 때도 단정했다. 옷도 깨끗하고 머리도 정돈되고 자세도 바랐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됐다.
다른 한 분은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다. 얼룩진 옷, 헝클어진 머리, 구부정한 자세.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 어르신 좀 불쌍하시네 하며 동정했지 존중하지는 않았다. 외모와 태도를 당당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다. 첫째, 깔끔한 옷을 입는다.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한 옷. 둘째, 머리를 정돈한다. 헝클어진 머리는 무시의 대상이 된다. 셋째, 자세를 바르게 한다. 허리 펴고 고개 들고 당당하게. 넷째, 눈을 보며 말한다. 눈을 피하면 자신감 없어 보인다. 다섯째, 목소리를 또렷하게 한다. 작고 웅얼거리는 목소리는 무시당한다. 특히 외출할 때는 더욱 신경 써라. 잠깐인데 뭐 하며 대충 나가지 마라. 누가 볼지 모른다. 깔끔한 모습이 습관이 되면 자존감도 올라간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단정함을 잃지 않았다. 비록 무더기 같은 옷이었지만 항상 깨끗하게 빨아 입었고 자세도 바르게 유지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존경했다. 지금까지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5가지 태도를 살펴봤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고 경계를 확실히 긋고 쉽게 사과하지 않고 부탁을 거절할 줄 알고 외모와 태도를 당당하게 하는 것. 이 5가지만 바꿔도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남의 존중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무시당한다고 불평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혹시 너무 쉽게 양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의견 없이 따라가기만 하지는 않는가? 경계 없이 모든 것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습관적으로 사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부탁을 들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외모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꿔라. 당당해져라. 단호해져라. 스스로를 존중하라. 그러면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이다. 오늘부터 연습하라. 의견을 말하는 연습, 경계를 긋는 연습, 사과를 줄이는 연습, 거절하는 연습, 외모를 가꾸는 연습.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이다.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진다. 특히 가족부터 시작하라. 가족에게 당당해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당당해진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건 안 돼. 미안하지만 못 도와줘. 가족에게 먼저 말하는 연습을 하라.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의 명언을 전한다. 존중은 나이로 얻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얻는 것이다. 스스로를 존중하라. 그러면 세상도 당신을 존중할 것이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그 존중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할 때, 당당한 태도를 보일 때, 명확한 경계를 보일 때 비로소 온다. 오늘부터 바꿔라.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산서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